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마지막 날이죠. 7월 31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 시장은 개인 소비 지출 가 좀 둔화되게 나온 거에 힘입어서 나스닥은 거의 2% 가까이 1.9% 이렇게 상승을 했고 S&P 500 다우도 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이제 월요일이면서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여기에다가 그 중국이 이제 잠시 후에 발표되겠지만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까지 이제 더해져서 오늘 일단 그 양시장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작이 0.8% 정도로 높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지속적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비교적 안 흔들리는 상승 기조를 하루 종일 이어갔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우위에 서 있었지만 하루 종일 매도 우위에 서 있었습니다. 개인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치고 들어오면서 상승 기조를 흐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2,925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933억을 순매도했는데 개인이 3,46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2,632.5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9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시작할 때부터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고 또 시간이 흐를수록 지수를 더 이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갔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지만 그 오후 되면서 외국인 매도도 조금 줄어들고 기관은 오히려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7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59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2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스닥 지수는 935.97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무려 2.43%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도 이제 5일, 10일을 오늘 단숨에 이렇게 툭 뛰어넘었어요. 마치 이제 갭을 만들면서. 근데 요게 이제 요 갭을 어떤 형태로 채워갈는지 요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지 되겠지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코스피에서는 지난번 고점이었던 2650 부분을 어떻게 돌파하고 어떤 것들에 의해서 돌파되느냐가 굉장히 향후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닥은 5일, 10일 위로 이제 그 일봉을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일단은 상승 기조의 모습을 잡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 지점 고점인 256포인트 그 부분 이거를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요게 이제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이 다 얼마 오르고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직전 고점을 못 뚫으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1274원 60전에 끝났습니다. 주말보다 2원 40전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총 주요 종목을 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인 삼성전자를 410억 또 1042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 포스코홀딩스는 2873억을 순매도했고 SDI, LG화학, 포스코퓨처엠, 기아 이런 것들을 매도를 했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를 1042억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도 25억, 포스코홀딩스도 315억, LG화학도 376억, 현대차 174억, 기아 138억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를 외국인 528억 샀고요. 기관은 1081억이나 샀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매일 이렇게 체크해보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이 중에서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394억을 순매도했고 에코프로하고 LNF는 샀어요. 에코프로는 112억 순매수했고 LNF는 258억 순매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은 114억 순매도했는데 에코프로는 65억, LNF는 215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개인은 에코프로 BM은 476억 사고 나머지 두 종목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산 건 에코프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LNF 이 정도로 보이고 포스코 DX는 외국인이 256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42억을 팔았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뭐 오늘은 뭐 웬만한 거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자동차 빼고는 뭐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좀 시장이 뭐 코스닥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철강 주요 업체들이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오늘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확대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철강 그래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반기에 중국 정책에 따라서 철강 이제 가격이 반등을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로 이제 철강주들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AI 챗봇 뭐 산업용 로봇, 스마트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로봇 관련도 오늘 이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정유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뭐 2차 전지 관련으로도 되고 또 정유 자체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끌면서 정유 세 종목을 다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종합상사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이걸 필두로 해서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에서 뭐 소재 장비 이거 뭐 여태 이제 말씀드렸어. 오늘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 포스코 그룹 LS 관련주 이게 일제히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오늘 이제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던 그 배터리 군단이 오늘도 강하게 치고 나갔고 그것들이 지수 상승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역시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권사들의 뷰를 보면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긍정적인데 주가는 좀 과열이다. 이런 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 이번에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냥 의미 없는 반등이다.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를 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바이오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신약 기대감 또 외국과 뭐 이제 같이 뭘 하는 그런 거 이유로 해서 이제 바이오 제약 뭐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코로나19가 다시 유행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7월 세 번째 주가 확진자가 25만 3천 명입니다. 그 전주 대비해서 35%. 그래서 이제 숨은 감염자는 더 많을 거다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기대감 등등으로 바이오도 오늘 움직였고 바이오가 이제 다음번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려고 되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중화 건설 주로 하는 특수건설 이런 쪽도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전라북도 완주에 지진 났었죠. 그래서 뭐 KT 사업마린 우원산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이 좀 움직이고 또 오랜만에 네이버 카카오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서 오늘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 전환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회사가 엔비디아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죠. 인셉션에 참여 계약을 했다 해서 상한가 같고 젠큐릭스 이것도 미국의 캔서 문샷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합류한다 이런 소식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확산의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이제 이게 좋게 보면 확산이고 어떻게 보면 블로업 하는 그 일본말 훅기네라 그러죠. 그러니까 블로업 하는 그건 별로 시장에 오히려 에너지가 그러니까 너무 확산되니까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근데 이제
그 블로업의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시장 보면 뭐 늘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뭐 올라도 걱정, 떨어지면 더 걱정, 뭐 이런 데죠. 근데 이제 이 시장이라는 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가 골고루 다 기쁘게 그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전 업종이 그렇게 상승하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은 없어요. 항상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 속에서 이제 시장이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의 정도의 차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이제 그 쏠림 현상 속에서 우리가 투자 수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오르는 데 가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한 2, 3년 보고, 그때 이제 뭐 큰 폭의 상승할 걸 보고 미리 가서 기다린다. 이게 말은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뭐 2년, 3년 보고 그 사이에 요즘은 뭐 변동성이 그 환경 변화도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요즘처럼 이제 그 극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꼭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공자 맞박치는 소리다. 하나만 한 소리죠. 사실 그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증권사 이런 데서 많이 얘기해요. 진짜 뭐 도둑 선생님 같은 얘기죠. 지금은 뭐 쏠린 때 가지 말고 앞으로를 보고 뭐 그런데 이런 거 잘 안 맞습니다. 사실 그 투자에 별 도움이 안 돼요. 결국 우리는 뭐 그 악답을 치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아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뭐 그렇다고 뭐 쏠림 있다고 그거 다 외면하고 나는 배터리는 근처에도 안 가겠어. 뭐 만약에 그런다면 글쎄요. 그게 진짜 올바른 투자일까? 그것도 한번 그럼 뭐 뭘 하자고 주식시장에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주식 투자는 그냥 돈 버는 겁니다. 돈 버는 거. 근데 얼마나 안 다치고 돈을 버느냐지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다칠 만한 데를 다 안 가다 보면 그냥 채권 사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두 가지의 그 소용돌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포모 증후군. 이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는 이제 이러고 있다가 나만 이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컨대 뭐 2차 전지 막 이렇게 난리치고 이러는데 이거 나만 이렇게 바보같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포모 증후군이라는 게 fear of missing out이니까 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나만 못 보는 거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탁금이 막 늘고 돈이 막 들어와도 딴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글로 가게 된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이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쏠림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TINA라고 그러죠. TINA. 어차피 대안이 없다. 대안이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 그거 이제 대처 수상이 한 말인데 요새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그거 말고 대안이 없다. 그거 투자하는 거 말고 대안이 없다. 이런 말로 이제 TINA 뭐 이렇게 써서 TINA. 이 두 개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부동산을 하겠어요. 지금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어렵지만 뭔가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얻어야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막 주식 뭐 올려서 2차 전지 난리 났다 이러니까 이 대안이 이것뿐이 없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들어오는 신규 자금들이 막 배터리 쪽으로 몰려서 누구는 에코프로 사서 진짜 엄청나게 먹었다며 막 이러면서 오는 이유가 이제 포모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지금 시장을 압축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어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 사는 사람들한테 뭐 막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기가 되게 뭐예요. 왜냐면 원래 사람이 그런 거죠. 뭐 그런 데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해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쏠림을 더 강하게 만드는 거는 사실 일찍 사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홀딩스 제가 말한 대로 뭐 금년 초에만 사서 일찍 하신 분들은 뭐 돈 벌었죠. 좀 움직여도 뭐 지금 다 이익 구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듣고 고객 예탁금이 이제 다시 58조대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고객 예탁금만 늘었냐면 여기에 이제 재미난 현상이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미수금이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금이 뭐예요? 3일 결제죠. 오늘 사고 내일 모레 결제되는데 내일 모레 파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CFD 계좌가 어려워지니까, 그 대신으로 이제 이비수 쪽으로 방향이 튼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3월 말에 2천억 수준이었는데 지금 6천억이에요. 굉장히 빨리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면 내일 모레 무조건 팔아야 돼요. 예, 가격 고하간에. 미수니까 꺼야죠. 그러니까 결국 들어오는 자금들이 굉장히 공격성이 강하게 되고 그 공격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의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알지만 사람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새롭게 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사시겠어요? 배터리밖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냉정을 찾으십시오. 백날 해봐야 이게 듣지 않습니다. 저도 오랜 경험에서 봐도 시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그렇게 얘기해봤자 욕만 먹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하면서 이게 시장에 어쩔 수 없는 뭐 시장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상투 가격을 내가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가면 그 다음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와줘야지 주가가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 하중을 못 견디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지난번에 이제 한번 이 배터리 군단이 덜컹할 때 뭐 조직적으로 뭐 이걸 때려서 뭐 세력이 이거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는데 너무 개인 투자가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말, 정확치도 않은 거고, 저도 뭐 이게 분봉을 보니까 한 3차례에 걸쳐서 되게 조직적으로 때렸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를 보고 뭐 조직적으로 이 배터리를 빼야 되는 그런 집단이 있었다, 뭐 세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럼 뭐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왜? 그게 팔았다는 얘기는 뭐죠? 수급이 깨진 거예요. 그게 어디다 팔았어요? 시장에 팔았잖아요. 여의도 뒷골목에서 실물 주고 돈 받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흔적이 어디 남아요? 그래프에 남아요. 그게 매매원칙상 보면 그 흔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너무 개인 투자가 쓸데없는 거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서 뭐 세력이랑 싸우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개인 투자가는 그렇게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에 자꾸 신경을 쓰지 마시고 나랑 관계 있는 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이 이제는 이 무서움, 두려움의 벽을 타고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또 얘기하면 적당히 뭐 이러면 큰일 난다. 너무 과열이다. 심지어는 광분했다.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증권사가 이런 거 리포트했으면 안 돼요. 예. 근데 광분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주시장이 뭐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건데, 예. 막 벌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뭐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한쪽에서는 아니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결국은 이게 내가 잘못 봤나 봐, 가는 건가 봐 할 때가 사실은 더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 제가 보기에 이제 조심 구간에 진입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게 일종의 금융장세예요. 유동성이 많은 건 아닌데 유동성이 한쪽 부분에 편중돼 갖고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딴 거는 안 사요. 딴 건 사라도 안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 산 사람 중에 누구 아니면 내가 마지막 가격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이상한 얘기에 자꾸 현혹돼서 어느 세력이 그랬네 그런데 여러분 세력하고 싸우시겠어요? 그러지 말고 시장 걱정을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거 전혀 관계 없어요. 내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원칙을 다시 강조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거에 따라서 의사결정 안 하고 거기서 멈칫멈칫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11일 2평이 살아있으면 좀 기다리고 이게 죽으면 팔고 이미 죽었으면 사지 말고 살아날 때까지 살아나면 11일 2평 상승으로 슬로프 바뀌고 5일 뚫고 5일 위에 일봉 쓰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고 그전에는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정하고 그냥 시장을 딱 보고 있으세요. 그럼 비교적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상투에는 못 파셔도 그래도 상투권에 파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살아나는 거는 별로 없고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니까 매수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관리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은 이제 8월 1일인데 내일 또 장 끝나고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